자, 다음 요 2번을 보겠습니다. 대리권의 소멸, 대리권은 언제 없어지는가? 먼저 법정 대리일 경우에는 본인의 사망, 그리고 임의 대리일 경우에는 본인의 사망과 본인의 파산이 있습니다. 법정 대리는 예를 들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는 부모죠. 부모가 파산한다고 대리권이 없어지게 되면 법률관계 같은 것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지겠고요. 그러나 임의 대리는 계약이나 뭐 일반적인 행위를 자기가 대리인에게 수여한 것으로 성립이 되는 것이기에 그 계약에 어떤 돈을 지불하겠다 아니면 어떤 보상을 하겠다라고 할 적에는 그런 계약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계약으로. 근데 파산을 해버리면 지불할 능력이 없죠. 그래서 임의 대리에는 본인의 파산도 소멸 원인이 됩니다. 어찌 보면 단순한 건데 자꾸 잘못 보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따 보시면 되고, 그렇다면 대리인은 언제 소멸이 되냐면 대리권이 사망, 파산, 후견 개시입니다. 이 후견 개시는 뭐냐면 본인이 어떤 걸 시켰는데 예를 들어서 피성년 후견인이 돼서 정신이 상태가 좀 좋지 않을 경우에는 대리 행위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소멸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법정 대리인 중 본인은 본인의 부모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대리권이 소멸되면 엄청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이므로 본인의 사망은 법정 대리의 일 경우 소멸 원인이 아니다. 이걸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에 요 3번 복대리인의 선임이 있는데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예, 복대리는 언제든지 선임이 가능하고 그 전에 복대리는 뭐냐면 대리인의 또 대리인입니다. 아니 대리가 다시 한번 대리의 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를 한 경우인데 이럴 때는 일반적으로 법정 대리일 경우에는 언제든지 선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의 대리일 경우에는 본인이죠. 승낙을 했을 때 그리고 어쩔 수 없을 때 야무의 나이 바이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뭐 다쳐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거나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임의 대리는 본인의 승낙과 어쩔 수 없는 경우 이 두 가지의 경우에 한한다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복대리의 책임에 대해서 보자면 법정 대리는 모든 것을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책임을 진 경우에는 선임 감독 책임만 에 관해서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언제든지 법정 대리는 다시 대리인 밑에 또 하나의 대리, 복대리를 줄 수가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나 모든 책임을 지지만 어쩔 수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이 사람을 선임하거나 감독을 잘 못하거나 이럴 때에만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임의 대리의 복대리는 여기 보시면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정도의 책임을 집니다. 채무불이행은 뭐냐면 A가 B에게 돈을 꿔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을 안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보증인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요 C가 책임을 묻죠. 그런 정도의 책임을 진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번 통상의 대리 행위가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은 현명이 있는 대리 행위와 본인에게 귀속이 되죠. 나는 홍길동의 대리인입니다 라고 했으면 자기가 한 행위는, 자기는 누굴 얘기할까요? 대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이 사람을 얘기하는지 이 사람을 얘기하는지 요 구분을 처음에 헷갈릴 거예요. 그러나 항상 보면은 대리권을 준 사람은 본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부여받은 사람은 대리인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대리인이 한 행위는 본인에게 귀속이 되겠죠. 그러나 현명을 하지 않고 나는 이 사람의 대리인이 아니다라고 한 행위는 당연히 본인에게 귀속이 안 되겠죠. 상대방이 대부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얘는 이 사람의 동생인데 언제나 와가지고 대신 대리인으로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맨날 뭐 이 사람의 대리인이다 아니다 뭐 얘기를 안 해도 늘 이 사람이 대리인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명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대리인이라는 것을 알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현명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경우에는 본인한테 어떻게 된다? 귀속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2번 자기계약에 대해서 뭐 쌍방대리 3번 이익상반행위가 있는데 요거는 할 수가 없는 그런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계약은 뭐냐면 대리인이 상대방이 되는 거죠. 요 본인한테 대리권을 부여받은 요 밑에 이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 A라고 합시다. 요 사람을 요 A 요 글자가 많이 헷갈린데 선을 좀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무슨 색으로 할까? 요 브라우저로 한번 해볼까요? 요 A가 있습니다. 요 A가 본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B가 본인인데, B가 대리인인데 B한테 자기 집을 좀 팔아달라라고 대리권을 부여했는데 이 B가 지가 사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으면 이 A가 대리권을 줬으면 이 B는 제대로 살지 확률이 별로 없겠죠. 예를 들면 10억짜리 집을, 아니죠, 좀 더 극단적으로 비유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머리 잘 들어오니까. 이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100억짜리 펜트하우스가 있어요. 이거를 요 B한테 알아서 팔아달라고 했는데 지가 1000만원에 사버렸어요. 이런 경우도 거의 없겠지만 자기가 계약을 한 거죠. 대리인이. 상대방이 본인이 된 겁니다. 이런 건 안 된다. 뭐가 된다? 무권 대리가 된다. 권리가 없는 대리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쌍방 대리는 뭐냐면 A도 이 사람한테 대리권을 주고 여기 이 사람을 뭘로 할까요? 1번이라고 할까요? 1번한테 주었습니다. 그리고 B도 여기에 있는데 대리권을 또 1번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1번은 사는 쪽과 파는 쪽 양방의 대리인이 되죠. 쌍방 양쪽에 대리인이 돼서 이 펜트하우스가 100억이었는데 이 사람은 100억에 팔기를 원했고 B는 뭐 한 50억에 사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둘 다 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쪽은 손해를 볼 수 있겠죠. 뭐 120억에 팔면은 이 사람이 손해인 거고 50억에 이 사람이 사면 요 A가 손해가 되겠죠. 그래서 쌍방 대리도 금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가 있죠. 항상 보면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습니다. 요 자기계약과 쌍방 대리도 미리 본인에게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채무의 이행, 이거는 채무의 이행이기 때문에 서로 양방에게 피해가 될 일이 없겠죠. 그럴 때는 되지가 않고요.
쌍방 대리가 되는 경우는 하나 더 있는데, 부동산을 사고팔 적에 등기는 일본에서 시오쇼시라고 사법서사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A의 판 집을 B가 샀습니다. 근데 사법서사가 이쪽 등기를 옮겨서 이쪽으로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양방에 대리를 하지만 이것은 가능합니다. 이것은 뭐 한국에도 법무사가 이런 것을 할 텐데, 예, 요거는 가능한 쌍방 대리가 되겠고요. 요 4번에 보면 이익 상반 행위라고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어떤 거냐면 부모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엄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생활비를 꾸기 위해서 누구한테 생활비를 꾸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돈을 꾸었어요. 근데 요 아들의 담보, 예를 들어서 뭐 생활비 꾸는데 무슨 담보가 필요하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 뭐 학비라고 할까요? 그러면 학비가 예를 들어서 대학 등록금이 1,000만 원인데 당장 지금 1,000만 원이 없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 아들을 위해서 이 아들이 갖고 있는, 이게 말이 좀 이상한데 뭐 땅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 땅을 담보로 잡혀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학비를 갖고 왔어요. 꾸어서. 이런 게 바로 이익 상반 행위입니다. 요거는 제가 설명이 좀 엉성했는데 나중에 제대로 한번 아주 알기 쉽게 또 무권 대리나 표현 대리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쪽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세 가지는 안 된다. 그러나 이것도 본인이 허락했으면 된다. 라는 것이고, 오늘은 이 대리의 기본적인 부분만 좀만 맛만 봤고요. 대리도 일반적인 일상생활이나 민법에서 많이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씩 알아가시면 일상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 보고, 오늘 한 내용들은 처음에 어려운 단어나 뭐 이상한 말이 있을지 몰라도 처음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번 읽어 가시라. 그리고 일어를 국어로 한국어로 변환할 적에 기본적으로 파파고를 돌리면 되지만 파파고를 돌려야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도 제가 안 되는 부분이나 뭐 이런 데가 있으면 앞으로 부연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